자, 다음 챕터는 이제 매틀랩 프로그램에 대한 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배운 거를 종합하면은 실은 프로그램에 대한 뭐 웬만한 거는 다 여러분들이 이제 배웠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고요. 이제 그런 것들을 모아서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을 조금 덩치 큰 프로그램을 어떻게 만드는지 뭐 그런 거에 대한 걸 조금 이제 소개하는 이제 그런 챕터가 되겠습니다. 자, 그거를 하기에 앞서서 우선은 조금 여러분들 우리가 앞에서 함수들을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그 함수를 조금 더 이제 다양한 형태를 좀 여러분들 소개를 먼저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은 내가 값을 돌려주는 게 앞에서는 나왔던 게 대부분의 경우에 한 가지 값을 갖다가 리턴해주는 경우였는데요. 그 이상의, 하나 이상의 뭐 2개, 3개 이렇게도 내가 값을 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이제 반지름을 주면은 면적하고 둘레 길이를 돌려주는 함수 이런 걸 만든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앞에서 변수가 하나면은 그냥 그 내가 리턴하는 변수만 써주면 되는데 거기가 또 2개다라고 하면은 벡터 형태로 해가지고 에어리어 앤드 뭐 서컴피어런스에 썰컴을 갖다 이렇게 넣을 수가 있겠고요. 이러면은 이제 레디어스가 들어와서 면적은 파이 r 제곱, 그 다음에 이제 그 반경은 2파이 r 이렇게 이제 한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왜 점을 여기다 썼는지 여러분들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이걸 쓴 이유는 내가 이제 만약에 레디어스를 반지름을 하나를 주지 않고 여러 개를 주면은 그럼 내가 세트로 그거를 계산을 할 수 있게, 예를 들어서 내가 반지름 뭐 이따 보여주겠지만 여러 개를 집어넣으면은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내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벡터라이즈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쓴 겁니다. 여기 없으면은 이제 스칼라 하나만 우리가 이제 받아들이는 거고요.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맞을 수가 있겠고, 내가 이제 값을 받는 거는 이런 식으로 벡터 형태로 결과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여기다 써보면은요, 내가 예를 들어서 에어리어 서클의 4다. 그럼 반경이 4짜리인 거. 그러면은 이거 여기 이제 그냥 내가 하게 되면은 첫 번째 값 에어리어 값만 나오게 되고요. 내가 값을 2개를 받고 싶으면은 A하고 C 이렇게 2개를 갖다가 이렇게 하면은 이제 A 면적은 이렇게 되고 둘레는 이렇게 되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내가 이거 갖다 값을 갖다가 뭐 여러 개를 주면 벡터 형태로 뭐 4와 5 이렇게 준다. 반경이 4짜리와 5짜리 2개를 하고 싶다 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A가 각각의 4였을 때 그 결과와 그 다음 5였을 때 결과를 따로따로 이렇게 벡터 형태로 똑같이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코드가 벡터라이즈가 되어 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자, 그 다음번에는 이제 뭐냐면은 우리가 함수를 스크립트 내에서 부를 수도 있다라고 했는데, 뭐 그거 한번 얘기한 것도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그 면적을 계산을 하는 스크립트예요. 칼크 에어리어 스크립트라는 건데 되어 있고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내가 이제 그 계산을 할 때 처음에 그 인풋으로 이제 레디어스를 내가 이제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에어리어 서클이라고 하는 방금 우리가 만든 그 이제 함수를 콜을 하는데, 그때 여기서 이제 내가 면적과 둘레를 갖다가 받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칼크 에어리어라는 스크립트와 여기 있는 이 스크립트와 그 다음에 에어리어 서클하고 내가 방금 한 그 함수, 이 두 가지는 따로따로 이렇게 다른 파일로 저장이 되어 있지만은 같은 디렉토리 내에 있기 때문에 이 스크립트 내 서클 에어리어에서 여기 있는 그 바깥에 있는 이 함수를 부르는 게 가능하다. 뭐 이제 이런 의미가 되겠어요, 이게. 그래서 이제 같은 디렉토리만 있으면은 뭐 그런 게 자유저재로 볼 수가 있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여기 소개하는 거는 이제 초를 입력하면은 시분초로 나누어지는 프로그램.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돌려주는 변수가 여러 개가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전체 걸린 시간을 넘겨주면은 시간을 갖다가 쪼개가지고 몇 시간, 몇 분, 몇 초다라고 해주는 거. 자, 그걸 만드는 함수를 우리가 이제 한번 봐보면은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시간을 하려고 하면 전체 시간을 3600초로 나누고요. 그 다음에 그걸 갖다가 내가 이제 밑에 잘라버려야 되죠. 자르고 내가 나오는 처음 정수 그것만 이제 가지고 있으면은 그게 이제 아우어가 되는 거고요. 시간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그 여기서 시간을 뺀 그 나머지, 그 이제 시간을 내가 뺀 나머지를 하고 싶으면은 그러면 내가 리메인더를 쓰면 돼요. 이거는 뭐냐면 토탈 세컨드를 3600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니까 시간으로 안 없어지고 난 나머지 3600보다 작은 값, 그 값이 여기에 남겠죠? 그게 이제 나머지 초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걸 갖다가 우리가 다시 이제 분을 계산하고 싶으면은 그럼 그걸 다시 60으로 나누어서 주저앉히면 되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나머지 초는 이제
내가 여기 있는 요 초를 갖다가 이제 분을 다 자르고 난 나머지, 그 나머지를 갖다가 내가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H에 M에 S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브레이크 타임에 뭐 7515초 이렇게 했다 라고 하면은 이게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고요. 그러니까 7515를 이제 처음에 이제 3600으로 나눈 나머지 그거 이제 2. 얼마가 나오겠죠? 그걸 갖다가 이제 자르고서 2를 갖다가 하고 7515를 3600으로 나온 그 나머지 그건 또 이제 우리가 분단위 이하의 시간이 나오니까 뭐 그런 식으로 계산하는 겁니다. 네, 그래요. 그리고 함수 중에서는 값을 돌려주지 않는 함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은 함수가 어떤 값을 갖다가 계산해서 넘겨주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뭔가를 하고 그냥 끝내버리는 그런 함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펑션이다. 그러면 이제 아웃풋 아규먼트가 이게 아웃풋 베리어블이 없는 거고 그냥 이제 함수 이름이 있고 인풋은 무엇인가를 받아들였어요. A하고 B. 그럼 A하고 B를 받아들여 가지고 그냥 숫자를 적어주고 그냥 끝내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프린트 EM에다가 3.3의 2를 딱 집어넣으면은 그냥 여기에서 F 프린트 F를 해주고서는 그냥 뭐 특별한 값을 리턴하지 않고서 그냥 끝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충분히 우리가 가능한 함수가 되겠고요. 근데 이렇게 했을 때 내가 만약에 뭔가 착각을 하고서 뭐 변수를 마치 우리가 보통 함수 쓰듯이 어떤 값을 돌려달라고 이렇게 내가 뭐 베리어블을 지정을 하면은 그러면 이제 에러가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돌려줄 변수가 없는데 너가 돌려달라니 이건 무슨 얘기냐? 그래서 너무나 이제 아웃풋 아규먼트를 너무 많이 요구한다. 이제 그런 거가 되겠고요. 뭐 내가 이제 한 개를 돌려주는데 뭐 두 개를 요구했다지 이런 식으로 뭐 두 개를 요구했다지 한 개를 돌려주는데 그래도 마찬가지 똑같은 그런 에러가 나게 됩니다. 예, 그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아예 입력값이 없을 수도 있겠어요. 그냥 어떤 함수를 내가 부르면은 그냥 뭐 랜덤 넘버 제너레이션 하고서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여기 보면은 네, 그래서 프린트 랜드 이렇게 하면은 이런 식으로 그냥 뭔가를 하나 프린트를 하고서 그냥 없는 거예요. 자, 이런 게 우리가 이제 함수를 갖다 쓸 때 이제 프린트 랜드에 내가 이제 이거는 인풋도 없고 이제 아웃풋도 없는 거죠. 그랬을 때 내가 이제 괄호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뭐 그냥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펑션 프린트 어디죠? 여기다. 요걸 보면은 네? 왜 안 뜨나? 그렇죠? 여기에서 이렇게 쓸 수도 있겠지만은 이거를 그냥 괄호를 안 써도 상관없습니다. 상관없겠고요. 저장을 하고 다시 한번 이제 프린트 뭐 랜드 이렇게 하면은 똑같은 게 되고요. 그냥 그걸 갖다가 우리가 너무 허전하다 함수인데 좀 이 괄호를 안 쓰면 허전하다라고 생각이 되면 이렇게 그냥 내가 괄호를 갖다가 빈 괄호를 넣어주면은 똑같은 게 됩니다. 상관없어요. 자, 이제 그런 게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같으면은 뭐냐면은 그렇죠. 이거 이제 인풋이 없는데 아웃풋만 있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string prompt라고 하는 거를 하면은 그러면은 내가 아무것도 없지만은 뭔가를 갖다가 액션을 취해서 내가 A, B, C를 집어넣으면은 그게 이제 결과로 출력이 되는 인풋은 없는데 아웃풋은 있는 이제 그런 함수가 되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것도 내가 프롬프트를 띄우고 받아들여서 아웃풋에 넣어서 이제 리턴을 해주는 이제 그런 것들이 가능해요. 그래서 다양한 형태의 함수들이 가능하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여기서 좀 눈여겨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제 매트릭 프로그램 구성 이제 보겠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프로그램을 앞으로 이제 많이 여러분들이 이제 작성을 할 텐데 그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이제 뭐 짧은 게 아니라 긴 경우가 많을 거고요. 그랬을 때 이 프로그램들은 가급적 우리가 모듈화를 하는 게 좋습니다. 이게 그 모듈화를 한다는 건 뭐냐면은 어떤 각각의 그 기능이나 기능을 담당하는 작은 함수나 스크립트를 갖다 따로 빼는 거예요. 이렇게 한꺼번에 하나의 프로그램에다가 작성을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뭐 간단한 예시긴 하지만은 어떤 반지름을 이제 사용자한테 받아가지고 면적을 계산해서 결과를 출력한다. 자, 이런 걸 여러분들 만들어라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앞에서 배웠던 처음에 인풋 프롬프트를 띄우고 그 다음에 계산을 해서 프린트하고 이런 걸 물론 하나의 프로그램을 만들 수도 있는데요. 그거를 내가 이제 조금 이제 모듈화를 한다라는 건 뭐냐면은 각각의 기능을 갖다가 따로 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내가 어떤 함수를 만드냐면은 반경을 읽는 함수, read radius라는 함수를 만들어서 그걸 갖다가 부르면은 내가 어떤 함수를 읽어서 주는 거, radius를 갖다가 해서 얻고 그 다음에는 면적을 계산하는 함수, calc area를 갖다 따로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반지름을 면적을 계산하게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면적을 출력을 하는 거. 그러니까 반지름하고 면적을 주면은 그거 가지고 면적을 출력을 하는 그런 함수. 이걸 내가 다 따로따로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얘는 스크립트 하나가 될 거고, 세 개의 함수로 이루어져 있겠죠. 이렇게. 자, 물론 이렇게 하면 내가 뭐 파일의 개수는 많아질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해서 장점은 뭐냐면은, 프로그램이 짧으면은 이제 별로 의미가 없지만은, 프로그램이 내가 보통 뭐 수천 줄, 수만 줄,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그거를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다 쓰게 되면은, 나중에 이게 정말 굉장히 골치 아픕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거를 뭐 문제가 생겨서 고치려고 해도, 어느 부분이 이제 문제인지 파악이 되게 어렵고, 그리고 이제 요즘은 프로그램 같은 거, 큰 프로그램 같은 거는 한 사람이 만들지 않고 여러 사람이 나누어서 만드는데, 그런 거 할 때도 내가 하나의 파일을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자, 누구야? 누구 너는 레이디스를 갖다가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을 내가 만들어줘. 그리고 B한테는 이제 너는 면적을 계산하는 걸 만들어줘. 이런 식으로 분업을 하는 게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항상 프로그램은 모듈화를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제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여기서 우리 서브 펑션 하나를 갖다 설계를 하면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기 보면 이게 이제 메인 프로그램인데요. 이제 메인 프로그램이 보면은 어떤 우리가 이제 여기서 어떤 걸 읽어가지고 값을 하고 그다음 어떤 걸 이제 프린트를 한다라는 건데 뭐냐면은 내가 이제 쉽게 말하면 여기서 이제 프린트 에어리어, 프린트 렉팅글 에어리어라는 이제 어떤 그런 함수가 있는데 그 함수 안에 또 다른 함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우리가 이제 sub function 혹은 이제 부함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바깥에 있는 거가 이제 이 바깥쪽에 있는 거가 주함수가 되겠고요. 내가 이제 바깥에서 지정하는 그 파일 이름은 이 주함수의 파일 펑션에 이제 이거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그 같은 파일 안에 다른 이름의 함수가 있는 경우에 얘는 이제 여기 같은 파일 안에 있는 주함수에서는 부함수를 부를 수가 있어요. 요거를 부를 수가 있는데 그 바깥에서 그래서 메인 프로그램이나 다른 데서는 이걸 갖다가 부르지를 못합니다. 이거는 이 안에 숨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 부함수. 근데 필요에 따라서는 내가 굳이 어떤 특정 함수가 있는데 그 함수가 어떤 함수 안에서만 쓰이고 절대 다른 데 쓰일 리가 별로 없겠다. 뭐 되게 또 사이즈 작다라고 하면은 이 안에다 그냥 내가 만들어 쓰더라도 뭐 크게 이제 문제는 없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내용을 다 많이 쓸어 모아가지고 한번 좀 덩치 큰 프로그램을 만드는 사례를 한번 좀 이제 들어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뭐냐면 이제 지수함수 exponential에 대한 건데요. 자, 뭐냐면은 일단은 한번 결과부터 어떻게 무엇을 하는 프로그램인지 한번 좀 봐볼게요. 뭐냐면은 이제 이 어플리케이션이라는 건데 이걸 딱 실행을 시키면은 일단 메뉴 창에 딱 이렇게 뜨고요. 그래서 메뉴가 내가 이제 설명을 한다. 뭐 지수의 exponent에 대한 exponential 값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극한값. 이 리미트는 뭐냐면은 내가 이제 2를 계산하는 데 있어서 원래 여러분들 배우시겠지만은 n이 무한대로 가면 1 플러스 n분의 1의 n승. 여기에서 n이 무한대로 가면 이게 이제 2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리밋을 누르면은 우선 이제 exponential 누르면은 이렇게 설명이 나오는 거고요. exponential은 뭐 내추럴 뭐 어떤 것이고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근데 리밋을 딱 하면은 어떤 정수 양의 정수 값을 하나 넣으라고 해요. 3을 뭐 집어넣었다 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요 공식에서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n을 이제 3을 넣어가지고 이제 이 값을 근사적으로 계산하는 것이죠. 이게. 자, 그래서 그걸 값을 보여주는 거, 그 다음에 exponential 함수, 이거는 이제 내가 어떤 x 값을 집어넣으면, 예를 들어서 무슨 3을 집어넣었다. 라고 하면은, 첫 번째는 직접 이제 exponential x에서 이 함수, 내장되어 있는 함수를 이용을 해서 exponential 값을 주는 것과 또 다른 하나는 우리가 이제 exponential 함수를 원점 근처에서 전개하면 이렇게 되죠. 이걸 우리가 이제 맥로렌 시리즈라고 얘기하는 보통 테일러 시리즈는 좀 일반적인 거고 테일러 시리즈에서 x 이퀄 0 근처 원점 근처에서 테일러 시리즈 전개한 걸 우리가 맥로렌 시리즈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형태의 맥로렌 시리즈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따 얘기하겠지만 이제 10번째 한까지를 갖다가 이제 계산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걸로 계산을 했을 때의 exponential 근사적인 거죠. 그러니까 이걸 유한하게 잘랐으니까 그 근사적인 값 두 개를 이제 비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빌트인 함수로는 20.09인데 이런 approximation, 맥로렌 시리즈로
유한하게 잘라서 계산한 거는 20.08이다. 뭐 이런 걸 보여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exit 하면은 exit를 하는, 이제 이런 기능을 하는 프로그램을 한번 짜보자라는 거예요. 이게. 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걸 하는데, 이런 덩치가 이제 큰 프로그램이 다양한 기능을 하는 거니까, 덩치가 크니까, 이거를 우리가 이제 모듈화를 해서 나누자라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우선 우리 메인 프로그램을 갖다가 짜요. 이 application.m이라는 걸 먼저 짜고, 자, 그럼 여기에서 내가 이제, 어떤 이제 그, 가상의 내가 어떤 것들을 이제 계산을 할 것이다라고, 어떤 기능들을 갖다가 또 어떤 내가 함수들을 만들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서 쭉 써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초이스는 이 옵션, 그러면 이 옵션이라는 거를 내가 하면은 이제 여기서 메뉴를 띄워서 거기에서 값을 받아서 내가 이제 클릭하는 그 순서에 따라서 초이스 값을 넘겨주는 어떤 그런 함수, 메뉴를 선택하는 함수를 하나를 내가 만들 거야라고 하고서 이 라인을 딱 쓰고, 그 다음번에는 이제 이 초이스가 여기 있는 거가 이제 그 1, 2, 3, 4가 있잖아요. 그럼 네 번째 거가 끝내는 거고 1, 2, 3이 어떤 값을 주는 거니까 이제 4가 아닌 동안에, 4가 아닐 때는 그 안에 있는 걸 내가 어떤 걸 누르더라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그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4가 아닌 동안에는 계속해서 이걸 돌려주는데, 초이스가 1번이면은 설명을 하는 거고 2번이면은 2의 극한값을 아까 말한 그 1 플러스 n의 요 공식을 이용을 해가지고 계산하는 거고, 세 번째는 이제 내가 x값을 우선은 불러들여서 그 다음에 expfnx라고 하는 그런 함수를 콜하는 거죠. 그거는 이제 근사 요걸로 계산한 것과 그 다음 제대로 계산한 거, 빌트인 함수로 계산한 거 두 개 값을 출력을 해주는 그런 함수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한 다음에는 한 번 더 이제 그렇게 한 다음에는 이제 끝낸 다음에는 이제 한 번 더 우리가 이걸 콜 해가지고 또다시 메뉴를 띄워주는 거예요. 어떤 기능을 수행한 다음에는. 그래서 그거 이제 그 초이스 값을 따라 다시 한번 또 돌도록 하고, 이게 이제 4로 이제 끝나면은, 그러면은 이게 이제 그때야 비로소 이제 끝내도록 이렇게 하는, 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초이스에 따라서 다양한 우리가 함수를 부르는 거를 이렇게 쭉 나눌 수가 있겠고요. 이런 우리가 모듈 형태로서 이제 프로그램 짜는 거는 할 때는 이제 우리가 반드시 염두를 해둬야 되는 거는 각 함수가 어떤 기능을 하는지가 정확하게 우리가 미리 정하고 나서 그 다음에 시작하는 거, 이제 그런 것들이 핵심적이겠어요. 자, 그럼 하나씩 우리가 그 함수를 봐보죠. 그럼 처음에는 이제 우리가 메뉴를 선택하는 함수, 이거는 이제 이 옵션은 우리가 이제 초이스로 넘겨줄 거고요. 이거는 그냥 메뉴만 띄워서 값을 읽는 거니까 우리가 따로 이제 인풋이 필요가 없겠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우리가 메뉴 함수라는 걸 이제 활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choice, choose on 이 옵션, explanation, limit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뭐냐면 여러분들 이걸 하면은 뭐 이거 하지 않고 그냥 바로 우리가 이 옵션이라는 걸 띄우면 되겠구나. 이 옵션 띄워보면은 이런 식으로 메뉴가 나오죠. 맨 첫 번째 거는 이제 어떤 그 설명이 나오는 거고, 그 다음 거에서부터 우리가 이제 explanation, limit, 함수, 그 다음에 exit 이렇게 우리가 쭉 이제 나오게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초이스가 0이 아닌 동안에, 그러니까 0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좀 선택인데 여기 있는 것 중에 아닌 걸 누르는 거. 예를 들어서 내가 X를 눌렀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이게 이제 0이 되는 거고요. 0이 되는 거고, 그러면은 이게 이제 에러다. 그거 말고 다른 거 눌러라. 값이 이제 뭔가가 좀 다른 값이 리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초이스 0이면 하는 거고, 여기서 내가 이제 요거 4개 중에서 하나를 골랐을 때만 얘가 이제 값이 이제 어떤 값이 이제 읽혀지고 끝나는 이런 겁니다. 자, 이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걸 함수로 이제 구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explain 2라고 하는 건 그냥 텍스트를 쭉 프린트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수의 이에 대한 이 값에 대한 어떤 설명들을 이렇게 쭉 이렇게 하는 거가 되겠고요. 그걸 그냥 프린트하고 이제 끝내는 것. 그게 이제 explain 2.m이라는 그런 함수가 되겠어요. 그거가 이제 뭐냐면은 첫 번째 초이스가 이제 1번으로 왔을 때, 그럴 때 이제 그거를 불러주고 이제 넘어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리미트 2인데, 리미트 2는 뭐냐면은 여기에서 이제 리미트 근사적인 이걸 이용을 해가지고 요 식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 값을 계산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그거를 만들려고 하면은 우리가 첫 번째는 유저한테 어떤 거를 물어보냐면은
너 어떤 n값을 쓰고 싶으냐, 여기에서 요 극한을 우리가 하는 데 있어서 어떤 n값을 쓸래?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이제 물어보는 게 처음에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걸 또 내가 이거 갖다가 이제 부호함수를 써가지고 요 리미트 이 안에 그걸 물어보는 함수를 또 따로 뺐어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모듈화되는 걸 여러분들 이제 예시를 들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하는 건데. 자, 그래서 이제 n은 이제 ask for n이라고 하는 걸 갖다가 우리가 보면은 이거는 뭐냐면은 이제 인풋 우리가 프롬프트를 띄워주고 숫자를 받는데 앞에서 우리가 지난 챕터에서 했었죠. 이 숫자가 정수인지 양의 정수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판별을 하는 거예요. 유저가 혹시 이제 만약에 음의 값을 대입했으면 그거는 우리가 저 식에서 이게 계산이 불가능한 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양의 정수 값을 넣었는지를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만약에 이제 여기서 while 문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여기에서 number 2하고 여기 number 2는 이제 이거를 input number를 정수화를 한 거고요. 그것과 input number가 다르다라는 거는 얘가 정수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죠? 정수가 아니거나 혹은 number 2가 정수를 만들었는데 그게 음의 값이거나 그러면은 우리가 너 안 돼. B야. 새로 넣어. 라고 이제 넣어주고 다시 새로 읽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가 않다라고 하면, 그렇지 않다라는 건 이게 양의 정수라는 얘기죠.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걸 갖다가 오케이 좋았어. 이 값은 내가 받아들이고 이 값에 갖다가 내가 이제 그 처음에 out n을 갖다가 요 값으로 우리가 이제 리턴을 해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 그렇죠? 자, 그렇게 해서, 요걸 갖다 우리가 이렇게 뺐어요. 자, 요 부분은 우리가 만약에, 그러니까 여기 이 내용을 고스란히 여기다 쓸 수는 있는데, 그러면 어때요? 프로그램이 조금 좀 지저분해지겠죠. 왜냐하면 내가 n 값을 요구한다라는 거는 되게 딱 잘 정의되어 있는 어떤 그런 행위인데, 그걸 여기다가 이렇게 내가 막 줄줄 쓰게 되면은 이게 저게 도대체 뭐 하는 건가? 조금 이제 파악하기 어려운데, 이렇게 딱 써버리면은, 저거는 n을 갖다가 지금 그냥 읽는 어떤 그런 거구나. 그거는 뭐 저쪽에서 알아서 할 일인 거고 뭐 잘했겠지라고 하고서 그냥 내가 넘어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서브 펑션 같은 걸 도입을 함으로써 함수 자체가 되게 길어지는 거를 이제 또 방지하는 그 메인 함수가 주함수가 길어지는 걸 좀 방지하는 것입니다. 이게 자 그렇게 해서 이제 fprintf에서 이제 근사적인 값을 우리가 출력을 하는데 그거는 1 플러스 n분의 1을 갖다가 인승을 해서 값을 출력을 해주는 거가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는 함수 값을 출력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번째 부분이 되겠고요. 내가 이제 유저한테 x 값을 넘겨받으면은 그러면은 이제 함수 값을 정확한 값과 그 다음에 근사적인 값 두 개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그 빌트인 엑스포넨셜 함수로 계산한 것 expx 요게 이제 빌트인 함수죠. 그래서 요걸 사용을 해가지고 프린트하는 걸 하나 해주고 그 다음번에 이제 맥로렌 시리즈를 내가 이용을 하는데 여기에서는 그냥 n을 10으로 지정을 했어요. 지정을 해가지고 fprintf에다가 그 다음에 approximate x라고 이제 apx를 갖다가 계산하는데 그거는 함수를 따로 내가 밑에다가 만들었고요. 그러니까 함수 안에 함수가 이게 부함수가 되겠죠. 따로 만들어서 x, n 이렇게 x는 이제 우리가 값을 계산해야 될 그 x 값이 되겠고 n은 이제 맥로렌 시리즈에서 우리가 그 전개하는 그 n 값이 되겠어요. 자, 그래서 근데 apex 요걸 갖다가 내가 따로 그럼 계산하는데 여기서 보면은 이거는 이제 결국은 우리가 맥로렌 시리즈 요거를 계산하는 것이죠. 이걸 계산하는 건데 우선은 내가 이제 아웃풋 밸류를 처음에 1 이렇게 초기화를 하고요. 초기화를 하고 1값 초기화하고 그 다음번에 이제 run product는 내가 이제 팩토리얼을 지금 계산하는 거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이제 그 계산하는 걸 이제 지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룹을 도는데 run product by 1이니까 이게 이제 분모에 들어가는 걸 계속해서 이제 팩토리얼을 곱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쭉 키워주는 거고요. 1팩토리, 2팩토리, 3팩토리 이렇게 하는 거고 아웃풋 밸류는 이제 처음 1에다가 그 다음에 이제 i가 1이면은 여기 첫 번째 항이 되겠어요. 이 첫 번째 항에 이게 분모에 들어가는 팩토리얼 곱하기 x의 i승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다음은 이제 여기에서 그 2팩토리얼이 되고 그 다음에 x의 제곱이 이렇게 곱해져 가지고 또 더해주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여기에서 x1, 2, 3 해가지고 x의 10차까지 계산을 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이제 돌려주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이 마지막 부분, 이 함수를 갖다가 완성할 수가 있겠어요.
자, 이제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변수 범위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얘기를 하겠는데요. 이제 변수의 범위는 그 변수가 유효한 작업 공간을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커맨드 창에 해당되는 작업 공간이 이제 베이스 워크스페이스가 되겠고요. 이제 함수의 경우에는 함수 내에서 우리가 이런저런 변수들을 사용을 하지만은 그것들은 다 국소 변수가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것들의 그 변수의 범위는 그 함수 내로 국한이 되어 있고 함수가 종료가 되면 사라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앞에서 이제 그 여기 리미트 2점, 리미트 여기 그 앞에 썼던 건데요. 이거 보면 이 안에 우리가 그 저기 뭐냐, 뭐 input number라는 변수를 우리가 써가지고 좀 사용을 했었잖아요. 자, 그럼 내가 이제 리미트 2를 갖다가 콜을 하면은 그러면 이제 뭐 자연수 집어넣어라. 그럼 이제 2 집어넣어서 이렇겠다. 자, 그럼 이 안에 분명히 input number라는 변수가 사용이 됐었지만은 내가 바깥 창에서 보면은 그 변수는 남아있지가 않아요. 그죠? 이렇게 해봐도 뭐 그런 건 정의 안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거는 이제 이 함수 안에서는 사용됐었지만은 함수가 종료된과 동시에 그 변수는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대신에 스크립트 같은 거, 스크립트를 돌리면은 그거는 남아 있어요. 그래서 내가 myscript.m에다가 내가 이제 이런 식으로 벡터를 어떤 합을 구하는 걸 했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이게 요걸 돌리게 되면은 그러면 요게 이제 결과가 나오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내가 이제 후 해가지고 이제 베리어블을 보면은 거기에 런썸이라는 게 이 우리가 그 베이스 워크스페이스에 남아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스크립트를 돌리면 스크립트 썼던 그 변수는 남아있는 거고 함수는 날아가는 거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근데 그와 같이 그 커맨드 창하고 스크립트가 변수가 공유되는 건 바람직한 거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내가 커맨드 창에다 막 이런저런 작업하다가 스크립트 불렀더니 또 변수가 또 겹쳐가지고 꼬이고 이럴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특정 스크립트를 사용할 때 좀 이게 뭔가 인텐시브한 프로그램이다라고 하면은 처음에 클리어나 클리어 올 같은 거를 해서 기존에 정의된 모든 변수를 깔끔하게 지우고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혹은 내가 이제 스크립트 대신에 이제 함수를 갖다가,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우리가 이제 스크립트를 메인 스크립트를 썼는데, 메인 우리가 프로그램을 갖다 굳이 꼭 그 스크립트로 쓰지 않아도 돼요. 이걸 함수로 써도 상관이 없어요. 어떤 함수처럼 해가지고 내가 이제 이 어플리케이션의 함수를 내가 콜을 하면은 그러면 얘가 이제 이런 거 밑에 있는 거 똑같이 하는 걸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 좀 더 세련된 방법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내가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특정 변수가 내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모든 함수나 스크립트에 공통적으로 사용이 되니까 내가 그걸 일일이 넘겨주기 막 귀찮으니까 이제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글로벌이라는 걸로 우리가 이제 정의를 하면은 그거는 내가 굳이 넘겨주지 않아도 저쪽의 함수에서 이제 이렇게 알아가지고 사용하고 이런 것들이 가능한데 이거는 그 진짜 굉장히 프로그램에서 쓰면 안 되는 금기사항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는 특별하게 자세히 설명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어요. 가급적이면 우리가 어떤 함수를 부를 때는 어떤 변수를 넘겨주는지가 명확하게 되어 있는 거가 훨씬 좋습니다. 이게 자, 좋아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함수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특정 변수를 유지하면서 이제 그 함수 안에서만 사용하는 거가 좀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자,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persistent 지속 변수라고 하는 거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걸 지정해 쓸 수가 있는데 이런 겁니다. 자, 뭐냐면 그래서 function 1하고 2가 있는데요. function 1은 내가 이제 보면은 자, 처음에 콜을 하면은 카운트를 이니셜라이즈를 하고요. 카운트는 카운트 플러스 1 하니까 1이 됐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그걸 프린트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랄까 되게 평범한 프로그램이죠? function 1은 이렇게 나오고요. function 1 또 콜하면 또 1이 나오고. 그러니까 부를 때마다 초기화되니까 똑같은 1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내가 경우에 따라서는 내가 펑션을 부를 때 처음에는 1이지만은 내가 두 번째 불렀으면 두 번째 불렀다라는 걸 좀 얘기를 해주면 좋겠어. 라는 걸 갖다, 그런 내가 필요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죠? 그리고 한 번 또 부르면은 이번엔 3이라고 써주면 좋겠어. 라고 내가 이렇게 그걸 펑션을 내가 부르는 횟수 같은 것들을 카운트 한달지 그런 데 필요할 수가 있겠어요. 자, 이제 그런 걸 가능하려고 하면은 그게 뭐냐면은 이제 이 persistent라고 하는 그 선언인데 내가 펑션 2는 보면 count라고 하는 거를 persistent로 지금 선언을 했어요. 이게. 자, 그러면은 처음에 만약에 카운트가 전혀 정의가 안 되어 있으면 처음 내가 펑션 2를 부르면은 그러면 이제 그때는 이게 전혀 아무것도 정의가 안 되어 있으니까 empty가 되겠죠. 그러니까 is empty, okay.
맞다. 그러면 카운트가 제로로 이니셜라이즈를 하고 그다음 카운트를 하나 늘려가지고 이제 출력을 해줍니다. 근데 두 번째 부르게 되면은 그때는 이게 퍼센트이기 때문에 카운트 예전에 내가 썼지? 가져와봐. 가져왔는데 1이란 말이에요. 값이 있네? 그럼 초기화 안 합니다. 대신에 1을 1 더하기 1은 해가지고 2를 지정을 해가지고 2를 써주고요. 한 번 더 부르면 또 그걸 가져와 라고 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 함수 내에서만 사용하는 거고, 그러니까 펑션 2를 불렀을 때만 사용되는 거고, 그 바깥에서는 전혀 안 보이는 변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내가 여기에서 이제 펑션 2 부르게 되면은 처음에는 이제 아무것도 없으니까 1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2, 그 다음에는 3, 그 다음에는 4 이런 식으로 쭉 누적이 됩니다. 자, 근데 이렇게 하다가 우리가 내가 좋았어, 충분히 됐는데 완전 리셋을 하고 싶어. 이제 이 카운트를 갖다가 라고 하면은 어떻게 계속 부를 때마다 이게 지금 5가 늘어가니까 안 되잖아요. 자, 그럴 때는 클리어 5를 하면은 그러면 모든 변수, 그 변수는 우리가 이제 이런 퍼센트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다 초기화를 합니다. 내가 아까 해보니까 클리어만 해가지고는 안 되더라고요. 예를 들어 펑션 2 하면은 이게 됐잖아요. 아이고, 펑션 2 이랬는데 내가 클리어만 하면은 그때는 초기화가 안 돼요. 계속 숫자가 늘어납니다. 그죠? 클리어 5를 하면은 그러면 그때 이제 이게 초기화가 돼요. 자, 그렇습니다. 자, 그런 식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마지막 토픽은 이제 디버깅이 되겠어요. 이제 프로그램의 오류를 잡는 건데요. 이미 여러분들은 아마 프로그램 돌리면서 조금씩 작은 거라도 돌려보면은 안 되고 막히고 이런 것들 여러분들 경험을 했을 텐데요. 그 프로그램 상에서 어떤 오류를 우리가 버그라고 얘기하고요. 이걸 없애는 작업을 디버깅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왜 하필 버그냐, 왜 벌레냐라는 건데, 실제로 옛날에 처음 초창기 컴퓨터 여러분 내가 좀 설명했었지만 막 되게 덩치 큰 막 이렇게 뭐 진공관 써가지고 하는 그런 컴퓨터에서는 실은 이제 오류라고 하는 거가 이 버그 벌레들이 그렇게 막 들러붙어가지고 오류를 주는 게 실제로 그 기계에 붙어가지고 오류를 주는 경우가 꽤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프로그램 오류 갖다가 이제 버그라고 얘기를 하고 뭐 디버깅인데 지금은 벌레 때문에 생기는 건 아니지만 어쨌거나 우리가 계속해서 그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버깅. 좋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우리가 에러는 프로그램의 이제 에러, 버그는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신텍스 에러, 문법 에러, 런타임 에러, 실행 에러, 로지컬 에러는 논리적인 에러. 이제 이게 뒤로 갈수록 더 잡기 어려운 그런 거가 되겠어요. 첫 번째 신텍스 에러 굉장히 쉽습니다. 문법이 틀린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내가 뭐 how are you 했는데 여기 보면은 딱 보면 눈에 보이죠?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가 따옴표를 안 닫았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이 이제 바로 여기에서 이제 매틀랩에서 에러 해가지고 이제 terminated properly 안 됐다 이런 식으로 딱 이제 똑똑하게 지적을 해줍니다. 혹은 내가 이제 value 해가지고 뭐 이렇게 뭐 플러스를 했는데 보면 2를 빠뜨렸어요. 그러면 뭐 무슨 얘기야? undefined function이나 variable 이런 거 지정한 적이 없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에러 메시지를 띄워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딱 돌렸는데 이런 막 말들이 막 나오면은 갑자기 여러분들 막 이제 이게 동공이 지진을 하면서 당황할 수가 있는데 당황하지 말고요. 잘 읽어보세요. 여기서 이 매틀랩이 뭐라고 하는지 이런 것들이 그냥 써진 게 아니고 얘네들이 이제 나름대로 이제 그 경험을 통해서 잘 유저가 판단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잘 써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내가 지금 뭔가를 스펠링 에러구나 라는 거. 내가 이런 게 없는데 했다라는 얘기는 내가 뭔가 뭐 철자를 잘못 집어넣은 거죠. 그죠? 그런 것도 있고 다양한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그 매틀랩이 그 뱉어주는 그 에러 메시지를 잘 읽어보고 그거를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면은 보다도 쉽게 여러분들의 그 오류를 갖다가 잡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우리가 이제 실행 에러, 런타임 혹은 엑스큐션 타임 에러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문법은 안 틀렸는데 실행할 때 에러가 발생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벡터를 갖다가 이제 3, 4, 5 이렇게 내가 지정을 하고 이제 디스플레이를 하는데 여기 보면 여러분 어떤 게 에러인지 아시겠어요? 보면은 1에서 4까지 지금 벡터는 3개인데 1에서 4까지 이거를 인쇄를 하라고 했어요. 그죠? 그러면 이건 어때요? 그 문법상으로는 다 맞는데 실제로 이걸 갖다가 내가 런타임 해가 딱 실행을 시켜보면은 3, 4, 5 하다가 4? 얘는 그런 거 없는데?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정확하게 말이 써져 있죠. 벡터 4를 액세스를 하려고 하는데 그거는 바운드 인덱스가 바운드 경계를 넘어섰다. 3밖에 없는데 4를 썼다. 라고 하는 거가 이제 에러가 있다라는 거고 그게 어디에서 발생했는지를 여기 써줍니다. 그러니까 error in runtime ex라는 그 파일 안에서 6번째 행 1, 2, 3, 4, 5, 6 6번째 행에서 지금 에러가 생겼다. 그건 요 라인이다. 라는 거 아주 자세하게 이렇게 써주게 됩니다.
예, 그래서 실행 에러는 이제 결국은 이제 이런 식의 거가 되는 거고요. 여러분 이런 게 나오면은 여러분들 꼼꼼하게 그 에러 메시지를 보고서 얘가 여기 잘못됐구나라는 걸 갖다가 여러분들이 찾으면 되겠어요. 자, 이제 근데 마지막에 제일 어려운 것이 논리 에러인데요. 내가 이제 뭔가 잘 돌아갔고 결과가 나왔는데 결과 값이 잘못되는 경우.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썼는데 내가 나눠야 되는데 곱했달지. 이제 그런 거는 참 대책이 없죠. 그냥 꼼꼼하게 내가 보고 이제 하나씩 이렇게 이제 다 내가 정정을 해야 되는, 찾아야 되는 거고요. 이게 프로그램이 이제 길수록 이런 논리적인 에러를 찾는 거가 무지무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이게 학생들 보면은 며칠씩 걸려가지고 이제 디버깅하고 이제 그러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그런 걸 잘 찾는 거, 그런 것들이 또 요령이 되겠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오류가 발생했을 때 그 오류를 우리가 추적해서 알아내는 걸 트레이싱이라고 하는데요. 그 트레이싱에 도움이 되는 우리 이제 커맨드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test if else라는 함수가 있는데, 자, 이거는 보면은 어떤 x라는 값이 들어왔을 때, 자, 의도는 이거예요. x가 3과 6 사이에 있으면은 그 레인지 중간에 있다. in the middle of range 딱 쓰고, 그 바깥에 있으면 out of range라고 쓰는 이제 그런 의도로 만들어진 함수예요. 자, 근데 여러분 이거가 잘못된 문법이라는 거 앞에서 한번 얘기했었죠.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우리가 어떤 뭐하고 뭐 사이에 있다라는 거 하려고 하면은 x가 3보다 크다라는 것, 그리고 내가 이제 그 x가 6보다 이제 작다라는 거, 그리고 내가 이제 and 표시를 가지고서 내가 그렇게 이제 해야 되는 거죠. 그죠? 이런 식으로 x가 3보다 크고 작다라는 걸 and로 묶어줘야 되는 건데, 이제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하지가 않은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냥 버그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사람이 돌려가지고, 만든 사람이 test if else 해가지고, -a가 딱 해봤더니, 이게 분명히 바깥에 out of range라고 나와야 되는데, in the middle of range라고 나온 거예요. 이게 뭔가 좀 잘못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 어떻게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파악을 할 것이냐라는 건데, 자, 첫 번째 우리가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건 echo라는 건데, echo 하고서 우리가 그 사용하는 그 함수, 어떤 내가 이제 살펴보고 싶은 함수의 이름을 쓰고, 그 다음에 이제 on 이렇게 하면은, 내가 이제 이렇게 어떤 커맨드를 갖다가 넣어가지고 명령을 펑션 콜을 해가지고 실행을 했을 때 그게 이제 그 펑션 안에 들어가서 실행이 되는 라인들을 쭉 프린트를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내가 이제 -2를 갖다 넣으면은 그럼 처음에 이제 함수로 들어가서 그 다음에 요거 이제 이런 커멘트니까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를 실행을 해서 이 첫 번째를 실행을 하고 그럼 이게 이제 프린트가 되고 그 다음에 end 이런 식으로 이제 이건 간단해서 별로 그렇게 의미가 없겠지만은 좀 복잡하면은 내가 이제 그 여러 루비랄지 아니면 if문이랄지 이런 데서 어디를 거쳐갔는지를 쭉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히스토리를 볼 수가 있겠죠.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디버깅에 또 이제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좀 본격적으로 이제 그 어느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 좀 살펴보려고 하면 우리 디버거라는 걸 사용하는데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 5번째 라인이 출력이 되는 게 문제다. 그럼 여기에서 내가 한번 뭔가 살펴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제 db stop에 그다음에 test if else 이렇게 하고서 내가 이제 o 이렇게 쓰면은 그러면 이 5번째 까맣게 빨간 표시가 됐네요. 5번째 라인에서 일단 스탑 더 안 넘어가고 딱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자 그렇게 한 다음에 내가 이제 실행을 해보는 거예요. test if else 하고서 -1을 딱 실행을 하면은 그러면 이 5번째 라인에서 얘가 이제 스탑이 된 겁니다. 지금 여기까지 다 보서 여기 화살표가 다 예쁘게 또 돼 있네요. 자, 그러면 K라고 돼 있으면 여기서 지금 스탑이 됐습니다. 여기에서 내가 지금 지정이 되어 있는 값을 가지고 있는 변수들을 한 번씩 체크를 해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X가 뭔가 이상해 라고 하면 X를 한번 쳐보면은 -2. 그거 맞아. 내가 넣은 거야. 그러면 한번 여기에서 여기 이게 문제인가? 라고 하고서 한번 3하고 X를 이렇게 한번 해봤더니 이게 이제 0이 되는 거죠. 이게 뭐냐면은 3이 -2보다 더 이제 크지 않으니까 이제 false가 나오는 거고요. 그래 그러면은 이게 0이다. 그러면은 내가 이제 3하고 x하고 6하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지? 이게 1이 나왔단 말이죠. 이게 1이랑 2가 된 거죠, 이게. 아하, 이게 이제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한참 들여다보다가 여기 0이 되니까 0이 6보다 작냐? 그거는 맞으니까 이렇게 된 거구나. 이제 알겠다. 라고 해가지고 이 사람이 요걸 이제 우리가 제대로 된 걸로 이제 바꾼다. 이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이 간단해서 여러분 조금 약간 너무 쉬운 얘기는 하지만은 복잡할 때는 내가 자꾸 어디 있는 왜 도대체
이 부분이 여기에서 이 다음에서 걸려 있는 다른 데서 걸려 있다. 라고 하면은 거기 스탑을 하고서 거기에 걸쳐져 있는 다른 여러 가지 변수를 쭉 살펴보다 보면은 엉뚱한 값이 여기 이제 x가 지금 나서 조금 이제 단순한 건데 어떤 예기치 않았던 어떤 그런 변수 값이 나올 수가 있어요. 이제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서 내가 이제 에러에 이제 디버깅을 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고 여기서 이제 그러면 이제 나머지 그러면 쭉 실행을 한다라고 하면 이제 db continue 이렇게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db quit 이러면은 더 이상은 우리가 디버거 db quit 중단되었을 db 디버 다음 사용 중 어렸었네. 디버그 모드에 중단되었을 때는 디버그 명령만 허용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 이거는 이제 디버깅 중간에 이게 아니라 내가 이제 디버깅 하고 있는 그 중간에 퀴트 하고 싶다. db continue 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내가 k 이렇게 돼 있을 때 db quit를 하면은 이제 그게 중단이 되는 겁니다. 잠깐 실수했어요. 좋습니다. 그래서 내가 디버거를 이용을 해가지고 좀 꼼꼼하게 들여다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function stop. 자, 이거는 뭐냐면은 이제 프로그램 우리가 앞에서 예를 들어가지고 이렇게 굉장히 많은 모듈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 라고 하면은 실은 어디에서 에러가 나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은 그 중에서 어떤 내가 더미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펑션이나 이런 것들은 내가 명확하게 맞는 답을 주게 살짝 바꿔치기 하고 나머지가 제대로 돌아가는지를 보는 식으로. 그러니까 내가 여러 개가 지금 원인이 여러 개가 있을 때는 어떤 하나는 이 하나씩 내가 원인을 파악해야 되는 거니까 어떤 거는 내가 진짜 맞는 결과를 주는 거를 했다. 근데 맞는 결과를 주는 걸 했더니 이게 잘 되더라. 라고 하면은 내가 바꾼 그거가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죠? 이제 그런 식의 테크닉들,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막 프로그램 많이 하다 보면은 그런 디버깅 같은 것들, 이제 그런 부분을 또 우리가 여러분들이 활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오늘 이번 챕터를 마치고 이번 챕터는 여러분 퀴즈가 따로 없습니다. 없으니까 그냥 여러분들 챕터 5에 대해서만 퀴즈를 올리면 되겠어요.